극한 한번 해보자. 극한. 함수의 극한. 이게 뭐냐면 함수의 함수 지금 얘기하는 건 함수야. 쉽게 봅시다. 함수야. 함수는 뭐냐면은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의 결과를 내는 게 함수지, 그치?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을 택하는 요 구조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대응 구조로,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예요. 근데 이제 극한을 배우기 전에 처음 배울 거는 무한대라는 걸 배울 거야. 무한대. 무한대 많이 들어봤지? 무한대가 뭐예요? 무한대. 우리 선생님 딸 첫째한테 알려줬어. 무한대. 무한대가 뭔지 알아? 몰라? 셀 수 없이 끊을수 여전하는 그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를 얘기한다. 상태. 이거는 어떤 값이야?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 알겠지? 얘는 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문자도 아니야. 이거는 숫자도 아니에요. 숫자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숫자도 아니고, 얘 문자도 아니에요, 문자도 아니고, 요거는 그냥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해석 첫 번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야,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예원이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수가 뭐야? 9홀? 이거 어떻게 알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수를 구골이라고 하지. 그걸 따서 구글을 만든 거지, 그치? 그거야. 근데 이거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수보다 더 큰 수를 무한대라고 한다.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수를 무한대라고 얘기도 해. 이 가장 큰 수야. 입장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처음 바라보는 입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수의 상태야 라고 보고 무한대를 인지하기 시작할 거야. 한번 봐봅시다. 무한대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수에다가 100만큼 더해. 그게 되는 뭘까? 100만큼 더해도 계속 커지고 있지 않을까? 그치? 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근데 무한대에다가 2000만큼을 빼. 그래도 얘는 뭐냐면 무한대야. 이렇게. 무한대다. 무한대에다가 뭐 5를 나눴어? 그래도 얘는 무한대고, 무한대에다 루트를 씌워도 얘도 무한대예요. 이렇게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파랑 똑같은 거 아파. 아픈데 조금 더 아파. 덜 아파.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 상태. 어쨌든 얘는 결과적으로 그냥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무한대랑 여기 있는 무한대들 있잖아. 얘도, 그리고 얘도, 여긴 얘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는 같지만 커지고 있는 거야. 정확한 수의 커지고 있는 상태는 같을까 다를까? 분명히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정확한 상태는 같지 않지만 어쨌든 얘는 커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커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봅시다. 인지를 잘해야 돼. 커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그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막 더해. 이렇게 막 더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계속 커지고 있는 수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수를 또 더했어. 그럼 얘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렇게 다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곱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계속 커지고 있겠지, 얘도? 근데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가 예원아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애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걸 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네 상태가 완전 똑같아서 없어지는 거야. 0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에 대한 커지는 상태가 훨씬 더 커. 얘가 훨씬 더 작아서 여기 있는 얘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얘기한다. 부정형이 뜻이 뭐냐면은 값을 한 번에 딱 보고 이건 뭐야 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똑같이 무한대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상태를 알 수 없어. 분모가 더 커지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분자가 커지면 어디로 갈지 몰라. 얘도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정형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부정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다룰 거야. 됐지? 근데 니네가 잘 인지해야 되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거기 있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걸 얘기할 건데, 선생님 나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현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있다. 두 번째 배울 건 무한소라고 할 거예요, 무한소. 무한소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은 0 플러스 이거나 아니면 0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한소야, 무한소. 무한소는 뭐냐면은
0 플러스를 놓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무한소라는 거 기본적인 정의가 값의 크기야. 계속 작아지고 있는 수의 상태를 무한소라고 이렇게 얘기해. 됐지? 그럼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의 차이는 뭐냐면 0 플러스라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면서 값의 크기가 작아지는 상태고 0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분명히 마이너스면서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플러스랑 마이너스인데 앞에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0을 붙인 거야. 여기 A라는 게 여기 딱 있다. 이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 무한대의 상태를 여기다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무한대는 이렇게 쭉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무한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야. 부호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수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상태는 계속 값이 작아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딱 x 값이 어떤 값이 a일 때 해당하는 이 값을 얘기하는 딱 a고 a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a 플러스라는 걸 얘기할 건데 이거야. a에 계속 가까이 가는데 a보다 값은 크지만 값의 크기가 계속 a에 다가가는 값을 a 플러스라고 얘기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a랑 플러스가 붙어서 a에 대한 무한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인지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얘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하게 원래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라는 건 없어. 수학에선 다가가고자 하는 값 그런 거 없고 a 플러스라고 하면은 지금 현 교육과정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 a보다 큰 데에서 a로 계속 다가갈 때 a보다 조금 큰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인지하면 돼요. 그럼 0 플러스라는 거는 좀 쉽게 한번 가볼게. 0 플러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근사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맞고 얘는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 부호는 플러스야. 그래서 0.01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0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은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 마이너스 0.01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럼 다시 1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래서 얘는 1.01 요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대충 0.999999999 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A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A보다 진짜 조금 큰 값이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A보다 크지만 A에 대한 근사값을 얘기하는 게 A 플러스라고 하고 또 A로 막 다가가고자 할 때 A보다 큰 데에서 다가가고자 할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우극한. 됐나? 그럼 다시 A-라는 거 똑같아요. A-라는 거는 A에 대한 근사값인데 A보다 진짜 조금 작은 값.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수학에서는 A보다 작은 데에서 A로 막 다가가고자 할 때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을 A-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니까 작은 데에서 플러스니까 큰 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A-는 왼쪽에서 가까이 가요 라고 해서 얘는 이름이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요게 무한소에 대한 설명이다. 그치? 이제 인지를 조금 돕기 위해서야, 그냥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0 플러스 분의 1이라는 거는, 예원아, 대충 얼마일까, 얘가? 인지를 그냥 돕기 위해서야. 대충이요? 대충 얼마일까? 봐봐, 이거는 대충 얼마냐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분모가 0.01 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어떤 값일까, 이거는? 명확하게는 분모가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0.01에서 0.001에서 0.01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계속 작아지는데 분자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에 대한 상태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인지가 잘 되나? 뒤에 있는 과정을 조금 더 배우고 나면은 인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이거고 다시 똑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그치, 얘는 무한소야.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대충 엄청 큰 수분의 1이야. 라고 해서 얘는,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값이 작아지는 거네. 근데 얘에 대한 부호는 뭐냐면 플러스야. 그래서 얘는 0 플러스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됐지? 그럼 다시 몇 개만 더. 0 마이너스 분의 1이라는 것도 얘랑 차이점은 부호가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지.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수에 대한 인지를 돕기 위한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0 마이너스야 이 정도 인지하는 거다. 근데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0.01 정도는 값이 굉장히 작아서 값으로 매기지 않아. 그치? 지금 써놓은 요 상태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를 얘기한 거냐면 다 값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0 마이너스나 0 플러스는 상태예요, 상태. 상태고, 요거를 0.01인데 굉장히 작은 값이어서 값으로 쓰고자 하면 그냥 얘를 0이라고 써요. 똑같이 얘도 값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냥 0이라고 인지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0 플러스도 값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뭐야? A야, A. 0 마이너스도 A 마이너스도 그냥 A예요. 근데 지금 써놓은 것들은 다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이런 상태구나. 작은 데에서 계속 다가가는 상태구나. 이 정도다. 이게 처음 들어가는 요 무한대 무한소가 지금 뒤에서 계속 사용돼. 니네 이거 수투는 앞에부터 잘 받아야 돼, 앞에부터. 극한을 조금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연속을 쓰고, 연속을 좀 극한 연속으로 활용해서 미분을 배우고, 미분을 활용해서 적분을 하고 수투가 끝나요. 앞에 있는 게 구멍이 빵 뚫려 있으면은 뒤에 나아갈 수가 없어. 미분에 가도 극한 얘기를 계속 해. 다 극한이야, 다 극한. 다 극한이니까 극한부터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무한소라는 거는 거기 있는 책을 봐도 교과서를 봐도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문제 풀 때나 이럴 때 많이 사용되니까 꼭 인지를 하고 있으십시오. 오케이? 다시고, 다시 극한 값이라는 거 한번 볼까? 극한 값. 선생님 함수 한번 써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누구냐면 ex야, ex. 이렇게 쉽게 가보자. 오케이? ex야?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작도를 해볼까? 축하. 축하. y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y는 ex라는 직선을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대. 얘가 fx 함수고 ex예요. 이 정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는 요걸 보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했잖아?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정의역에 따라서 치역을 택하는 과정,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fx 함수의 함수값을 다 읽을 수 있다, 그지? 함수값을 한번 읽어볼까? f2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요 결과는 4예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함수값이야. 그렇지? 지금부터 이제 극한값이라는 건 배워볼 건데, 극한값. 새로운 그냥 개념이고 그렇게 인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어떤 떨어지는 값에 대해서 그 y값을 읽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치? 다가가고자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fx 함수에 대해서 x값이 2보다 큰 데에서 2 플러스로 막 다가가고자 할 때야. 오케이? 다가가고자 할 때 fx의 y값은 어디로 다가가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국말로 x값이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이 fx의 y값은 어디로 다가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x값이 2인 데가 이 정도 있다 한번 해봅시다. 2야 여기. 선생님 좀 오버해서 그려보면은 쭉 가서 여기 있는 얘가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이 점. 그 y값이 이 정도 있는데 이 y값은 4야 4.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함수값은 이렇게 표현했고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x값이 딱 2일 때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했지? 근사값이라고 했지, 그치? 2보다 진짜 쬐끔 큰 근사값이야. 오케이? 명확하게는 근사값이라고 하는 게 맞고 2보다 진짜 쬐끔 큰 요 근사값 2 플러스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은 누구야? 라고 하는 건 진짜 쬐끔 큰 값이야. 대응되는 y값은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잘 보이나? 요 정도 있다. 얘는 y값이 분명히 4의 근사한 값인데 4보다 조금 크겠지,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결과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4 플러스라고 쓰는 게 맞아요.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플러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는 뭐지? 상태야, 상태. 상태.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4 플러스도 맞는데 값을 물어보면 그냥 4라고 쓰면 된다.
4로 가까이 가고 있어. 상태는 4 플러스인데 4로 가까이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플러스에 대한 요 극한값을 물어봤지, 그치? 얘를 우극한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극한에 대한 y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가 2에 대한 우극한 값이에요. 요거다. 오케이? 똑같이 좌극한도 한번 봐볼까요?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똑같아.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요 fx의 y 값이 누구로 가까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사값이 근사값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얘는 이 마이너스야. 이 마이너스일 때 이보다 조금 작을 때 요 근사값에 대한 y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정도 있네. 얘는 분명히 4의 근사값이 나올 텐데 명확하게는 4보다 조금 작은 근사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얘를 요거로 이렇게 쓰면은 얘를 상태라고 얘기했죠. 상태. 요거에 대한 값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얘도 4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좌극한 값이야. 이렇게 읽는 게 맞아. 다 시켜볼 거니까 인지를 잘하고 있어야 돼.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에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물어보는데 2 플러스 너무 좋아. 우극한 값 좀 큰 데에서 2 마이너스 조금 작은 데에서.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하고 리미트 x가 2로 막 가까이 가요. 그때 fx에 대한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게? 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지. 결과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x값이 2로 가까이 갈 때니까 큰 데에서 가까이 갈 때든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갈 때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는. 그치?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큰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과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같을 때만 얼마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큰 데에서 가까이 갈 때도 4로 가까이 가고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갈 때도 4로 가까이 가니까 너는 어쨌든 4로 가까이 가네 라고 해서 얘를 그냥 극한값이라고 한다.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똑같잖아? 그때 같은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 존재하고 얘를 극한값이라고 이렇게 쓴대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해볼게. 다시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은 요거 저 보면 LIM이라고 있는 리미트라고 하는 거야. 극한이지 극한. 한계치의 값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멀리 갔을 때의 값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제한한다. 여기 필요 없고 리미트라는 거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플러스랑 이 마이너스는 요거에 대한 우극한과 자극한을 얘기해요.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물론 너무 좋아. 근데 요거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게 더 편할 거야. 2 플러스라고 하면은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2보다 큰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어디야? 라고 해석해도 되고 2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갈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누구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명확한 해석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 해석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2 플러스면 이거 조금 큰 값, 조금 작은 값 이렇게 인지하는 게 낫다. 그럼 봐봐. 여기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얘는 연결이 돼 있잖아. 다음 단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연결이 돼 있으면은 여기 있는 요 값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이 당연히 같겠지? 연결돼 있으면은.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경우도 존재해.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어떤 gx가 있어. 얘는 함수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보자. 얘는 x값 1이고 y값 1이야.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는 x값 1일 때 y값은 여기서 정의하지 않아. 이거지, 그치? 쭉 가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볼까? 얘는 y값이 3이에요. 얘가 식이 y는 gx야.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한번 가볼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야.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까이 갈 때 gx는 y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1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해당하는 y값이 누구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정확하게는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1보다 작은 데에서 1로 막 다가갈 때 그 y값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건데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작은 데에서 다가가고 있어.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값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1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써볼게요 또. 다시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 플러스로 다가가요. 그때 gx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봐봐, 1 플러스라고 해서 1보다 조금 큰 데에서의 y 값을 물어봤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값은 누구냐면은 여기 있어. y 값이 3보다 조금 작은 값이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3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맞고, 요거에 대한 값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 3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됐지? 되고 있지? 그럼 다시 해볼까? 그럼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gx는 어디로 다가가요? 라고 하면은 얘는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작은 데에서는 1로, 큰 데에서는 3으로 다가가니까 그럼 얘는 1로 다가가는 거야? 3으로 다가가는 거 그런 게 없어, 그치?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양쪽에서 다가가고자 할 때 1로 다가갈 때 다가가고자 하는 y 값이 없잖아? 그럼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됐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g1은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끊겨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각각 다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극한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과 발산이라고 한다. 어떤 극한이 수렴해요 라는 경우가 있고 또 발산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렴한다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 그대로 한 곳으로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발산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얘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다 발산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수렴을 한번 봐볼까요? 수렴은 어떻게 한다고? 한 값을 모여야 수렴이지, 그치?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값이 수렴한대, 얘가. 한 값으로 모인대. 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 리미트 x가 a보다 큰 데에서 다가갈 때 이 값하고 리미트 x가 작은 데에서 다가오자 할 때 다가가는 값이 똑같다. 그러면은 똑같으니까 얘 수렴하는구나 라고 해도 되겠지. 수렴하면은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같고 또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같으면 얘는 수렴해요. 이렇게 보는 거다. 됐지? 그럼 다시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은 발산이지.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산이야. 그래서 얘처럼 좌극한하고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아. 요거 발산이라고 얘기한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계속 켜지는 요 경우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커지는 경우는 요거예요. 리미트 x가 예원 한번 해볼까? 0 플러스로 막 다가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 네.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얘는 분모에 x값이 0인 건 넣을 수가 없어. 근데 0인 걸 넣고자 하는 게 아니고 0보다 조금 큰 y 값을 찾고자 하는 거야. 저기 위에 있는. 맞지? 어떤 값이라고? 계속 커지고 있는. 또는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계속 다가가고자 할 때 y 값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를 물어보는 거여서 얘는 뭐다? 얘 무한대가 되는 거다. 얘도 역시 발산하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어떤 경우 또 발산이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경우도 발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x가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지. 마지막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동의 경우도 있어요. 진동.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거다. 오케이? 지금 기본적인 극한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리미트예요. 리미트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네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뻐요. 이게. 알겠지? 선생님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다, 리미트. 알겠지? 이렇게 한번 써볼까? y는 예원아 x-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써놨다. 그렇지? 이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써온 이유가 약분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겠지, 그치? 굳이 이렇게 써온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정의하지 마 라고 해서 x값에다가 1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x값이 1일 때에 대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로 막 가까이 갈 때
x-1 요거 분해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는? 저걸 어떻게 계산해? 자극한가 못한가 그런 그치 맞지. 그 요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를 작도할 수 있나요 요거를? 이거 작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도하냐면 x값에 1을 정의하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분모 문자에 x-1 x-1 써놓은 거고 x값이 1일 때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에 이 함수는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1일 때는 분명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1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값은 다 여기서 정의가 돼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x-1 다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1이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명확하게 x값이 1일 때지? 1일 때 얘에 대한 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가. 여기는 얘가 저기 있는 저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 유리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1에 대한 극한값이 궁금하대. 그럼 1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일까? 2지. 얘는 1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집어넣고 1보다 조금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다가가고자 하는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1을 실제로 집어넣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1을 실제로 집어넣지 않는 경우에는 1을 약분하고 어차피 1이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다 약분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라고 하는 거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을 구하면 돼. 이렇게. 어차피 1을 집어넣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불필요하게 분수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그 함수값을 정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명확하게 달라서 그 값을 뿅 집어넣지 않는 거는 다 극한값으로 약분을 하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계속 다시 예시야. 계속 예시다. 예시. y는 가우스 x라는 요 함수를 그릴 수 있지, 그치? 요건 어떻게 그리냐면은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야. 이렇게 인지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구하러 가볼 건데 1번은 요거에 대한 그래프 작도예요. 1번. 그래프 작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그래프 작도할 거다. 이 그래프 작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y는 x라는 요 직선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가우스를 씌워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다. 얘가 누구냐면 y는 x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볼게. 가우스 씌워보면은 봐봐. 여기 있는 요 값이 y 값이 1인 거고 여기 있는 요 정도 값이 y 값이 2인 거예요. 여기 있는 0. 얼마들은 그치? 가우스를 씌우면은 다 양의 소수를 버리고 다 0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들은 어떻게 소수는 다 버리고 밑으로 주저앉네 이거지. 근데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가우스 1은 1이잖아. 그래서 1일 때는 y 값이 1이 될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y 값이 다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될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 이전까지는 계속 y 값이 1이었다가 2일 때부터 y 값이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게 가우스란 말이야. 그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대.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는 얼마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치? 그럼 2 플러스일 때는 y가 얘가 아까 전에 그려 말았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2 플러스일 때에 대한 요거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2겠지, 그치? 그럼 상태를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예원아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태가 2보다 큰 데에서 이로 막 다가가 또는 2보다 조금 큰 데에 대한 y 값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명확하게 딱 얼마야? 2야 얘는. 맞지? 얘는 상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값이 얼마야? 2다. 이렇게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말 잘 생각해보면은 가우스라는 거는 변수가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값을 갖는 거야. 얘는 정수야. 2. 상태가 없어요. 2야 2. 그럼 다시 얘기해볼까? 리미트 x가 뭐일 때? 2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 x를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2보다 작은 데에서 2로 막 다가가 또는 2보다 조금 작은 데에 대한 y 값이 얼마야? 라고 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겠지? 1이야. 됐나? 1. 이거 천천히 잘 이해하는 게 더 먼저예요.
이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가우스 x의 값을 읽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보다 조금 작은 x 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y 값이 누구야 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에요, 요가. 그 값이 누구냐면 딱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나는 귀찮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다가갈 때 가우스 x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x값이 2보다 조금 큰 값일 때에 대한 결과가 궁금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그냥 가우스 2 플러스라고 봐도 되겠네. 이건 대충 얼마고 2.01 정도 될 거고, 그럼 요거에 대한 결과는 얼마가 돼요? 2라고 되는 거야.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라고. 다시 두 번째 밑에 거 똑같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막 다가가요. 그때 가우스 x가 얼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우스는 얼마야? 2 마이너스라고 해서 2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1.999999999 정도? 그치? 양의 소수를 버리잖아? 결과 얼마야? 이건 1이다. 어떤 방향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 이건 야매야, 야매. 오케이? 나는 다 이렇게 풀어요. 알겠지? 근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얘 복잡해져, 복잡해져. 다시 예시에요, 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다가갈 때 가우스 2x 요거는 예원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야매로 해도 되고 이거 그래프 언제 그리고 있어, 그지? 야매로 할까, 야매로? 그럼 어떻게 될까? 오케이. 효리 어떻게 될까? 2 플러스야. 봐봐. x에다가 2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잖아? 2.01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2배를 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치? 얘는 2 곱하기 2 플러스 2.01을 할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4 플러스라고 된다. 됐지? 4 플러스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럼 결과는 4겠지, 4? 양의 소수 버린 정수값이니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다가갈 때 가우스 2x는 예원아 이건 어떻게 될까요? 3. 그치? 마이너스 0.01을 할 건데 얘는 결과적으로 2배 되고 마이너스 0.01에도 2배가 될 건데 그래봤자 마이너스야. 이 결과 얼마? 얘는 3이라고 되는 게 맞다. 오케이?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한번 가볼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다가가 근데 가우스 마이너스 3x예요. 이렇게 해볼까? 자, 이것도 하지 말자. 2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분리해서 어떻게 될까? 일단 요 상태 먼저 한번 읽어볼까? 이 상태 이렇게 어떻게 될까? 상태가 2에다가 마이너스 0.01에 마이너스 3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0.01에 마이너스 3배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0.03? 그치? 플러스에 플러스.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지금 하고 있는 게 야매인데 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결이 되고 있지? 마이너스 얘기하고. 더 해야겠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 마이너스라는 값이 2에다가 마이너스 0.01 정도인데,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0.01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하면은 플러스 부호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무한소니까 계속 작아지고 있어, 플러스면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과 플러스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을 시키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니까 양의 소수인 플러스 0.01을 버리고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시 해봅시다. 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채연아? X가 채연이는 저 어려운 걸로 줄게. 똑같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이다. 어떻게 될까요? 분리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귀찮단 말이야.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육과정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귀찮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저 얼마가 될까요? 채은아. 4, 4? 예원은 얼마야? 6, 어? 왜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4 플러스 4 플러스. 가연이는 얼마 나올 것 같아, 가연아?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 이해해야 돼. 지금 몇 명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0.01을 연산한 게 x값이란 말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면은 얘는 4가 될 거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2배를 하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치? 그래서 값은 뭐가 된다고? 최은이가 얘기했던 4 플러스가 맞지. 그래가지고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봅시다. 선생님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다시 또 예시예요. 리미트 x가 2로만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까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걸 추천해요. 첫 번째 건 추천 안 해? 두 번째 건 내가 하는 거고, 세 번째 건 추천한다. 근데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볼게. 1번은, 오케이, 좋아. 나 가우스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 작도한다가 1번이에요. 그래프 작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 가우스가 아니라 합성함수 나올 거란 말이야. 합성함수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속에 있는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다 가우스를 씌우는 거지, 그치? 속에 있는 함수는 누구냐면은 x-2의 제곱이라는 함수야. 이렇게 생겼다고. 쭉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2야. 맞지? 보세요. 이게 2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작도해 볼 거야. 속에 있는 값이 2점 얼마일 때까지는 결과가 다 2라고 나오겠지. 그치? 속에 있는 값이 0점 얼마야? 그럼 다 값이 0으로 나올 거고, 속에 있는 값이 1점 얼마야? 그러면 다 1로 나올 거고, 요 속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y 값이 2점 얼마야? 라고 하면 다 2로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속에 있는 2차 함수의 y 값이 기준이에요. y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었을 때나, 또는 1하고 2 사이에 있었을 때나, 또는 2하고 3 사이에 있었을 때나에 따라서 가우스 그래프가 작도가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0하고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에요. 0하고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y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뭐 y 값이 1이면 1이겠지. 1이면 1이겠지. 근데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y 값이 0. 얼마니까 속에 0. 얼마가 들어간 y 값 다 0으로 나오겠지. 다 얼마예요? 다 밑으로 떨어진다. 빵, 쭉 빵 해서 여기까지 빵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요 y 값들은, 요 이차함수 y 값들은 1. 얼마잖아? 그럼 여기에 1. 얼마가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1이에요, 1.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은 1이야, 쭉 1. 어디까지? 여기 이전까지는 다 1이에요. 이렇게. 얘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 1이야. 요 이전까지 다 1이야.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우스 그래프야. 그럼 이제 요걸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얘가 분홍이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치? 분홍이가 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요 직접 하는 거지. 2 플러스일 때 0, 2 마이너스일 때도 0, 2일 때도 0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값은 얼마예요? 0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완전 야매야, 야매. 이게 느낌대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럼 이건 없어. 그리고 완전 100% 야매예요. 지금 했던 요게 다 야매야. 지금 현 교육과에 다 야매야. 어쩔 수 없지. 지금 뭐, 교육과정에 명시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2 플러스일 때랑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상태를 다 해석할 거야. 근데 속에 있는 가우스 안에 있는 함수가 제곱식이잖아. x-2의 제곱에 가우스 씌운 결과를, 또 x-2의 제곱에 가우스 씌운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럼 봐봐. 예원아, 여기다 2 플러스를 집어넣잖아? 그럼 속에 있는 제곱 안에 있는 이 값이 0 플러스 아닐까? 그치? 0 플러스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그래, 0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인데 계속 작아지는 걸 2개 곱하면 0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냐면
가우스 0 플러스라고 해서 값이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되는 거다. 되고 있지? 그럼 다시. 여긴 얘는 뭐냐면, 여기다 2 마이너스를 집어넣잖아? 그럼 이게 0 마이너스인데, 0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0 마이너스를 제곱했어.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값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겠지. 0 마이너스를 2개 곱했으니까 얘도 역시 0 플러스가 돼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이번에도 0이다. 그래서 얘는 2로 가까이 갈 때 큰 데에서 가든 작은 데에서 가든 다 0이네. 이렇게 찾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 나는 이렇게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니네가 이제 꼭 알아놔야 되는 풀이가 세 번째인데, 이제 의미 부여를 잔뜩 하지. 합성함수라고 인식을 한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로 한번 가볼까? 함수로.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로 가면은, F합성 GX야. 라고 돼 있잖아? 이거? 요거 함수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지. X에서 Y로 대응이 되고요. Y에서 Z로 대응되는데, 요 속에 있는 요 함수는 G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F가 될 거야.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뭘 결정하냐면 GX를 결정하고요. 얘를 정의역이야 라고 생각하고 치역을 F합성 GX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읽는 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있는 fx라고 그냥 의미 부여를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거를 fx라고 의미 부여를 할 거고, 오케이? 다시 gx라고 또 의미 부여를 또 할 거예요. gx는 누구냐면은 가우스 x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거다. 그럼 저기 있는 저 함수는 얘가 누구야? f잖아. 여기 바깥에 있는 애가 g잖아, 그치? 저기 있는 저 함수지,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함수는 뭐예요? g합성 fx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된 거다. 됐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2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요 구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어떻게 가냐면 최초로 x에 따른 y를 구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f 함수를 활용해. 고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g함수를 따라가서 최종 치역값을 만들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2, 3, x 막 이런 게 아니라 2에 대한 극한값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2 플러스였을 때랑 2 마이너스였을 때에 대한 값을 하나씩 다 해석한다 이거다. 2 플러스로 가잖아? 그냥 2차 함수예요. 여기는 2차 함수. 그렇지? 여기 그래프 있으니까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0 플러스로 가겠지? 어디에요? 일로 가잖아. 2 플러스, 0 플러스야. 2 마이너스도 뭐예요? 0 플러스지, 그치? 그럼 다시 가. 쭉 가서, 아, 너는 0 플러스. 너도 0 플러스. 근데 G함수에 집어넣잖아, 그치? 0 플러스를 G함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0 플러스를 G함수에 집어넣어요. 두 개에 대한 결과가 다 뭐예요? 0이지. 아, 얘는 0이고, 얘도 0이네. 한마디로,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건너갔을 때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G합성 fx지, 그지? 2 플러스에 대한 극한값은 0이 나올 거고 2 마이너스에 대한 극한값도 0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리고 요즘 뭐 트렌드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해석하는 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어렵나? 어려워? 근데 왜 네, 오케이. 저 위에서는 네. x, y가 g 함수인데 왜 아래에 와서 x에서 y로 가는 게 f 함수? 그 수술 바꿔 쓴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지. GF 이렇게 F지. 이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예요. GF 이렇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구조가 똑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이건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 나는 다 이렇게 풀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 문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다 해야 돼. 세 개 다 해야 돼. 다 해야 된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세 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쫙 있는데 지금 그리는 거는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다 수술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말로 그냥 되게 쉽게 한번 표현해 보면은 연결돼 있는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연결돼 있는 함수라고 할 거고 효리는 뒤에 배웠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하지, 효리야? 그치?
연속이라고 하지, 그치? 연결돼 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연결돼 있어. 끊어진 데가 없어.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쫙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볼까? 이런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가 더 있는데, 연결이 돼 있지 않은, 뒤에 개념은 안 들었으니까, 연결돼 있지 않아. 이거를 우리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끊겼어. 이런 함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정도 한번 봐볼까? 얘가 알파예요. 여기는 이 점 좌표가 알파, 베타야. 이렇게. 이 함수는 fx야.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fx가 알파 플러스일 때 극한값이 뭐야? 베타겠지? 알파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 뭐야? 베타겠지? 알파일 때 함수값은 뭐야? 베타겠지? 연결돼 있으면은 큰 데에서 가든 작은 데에서 가든 함수값이든 뭐 다 똑같아 이거지, 그치? 연결돼 있으면은.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작은 데에서 갈 때랑 큰 데에서 갈 때랑, 그치? 그 값이랑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연속인 함수는 극한값 요거를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연속인 함수는 뭐가 있어요? 다항함수. 우리가 표현하는 다항함수, 누구야 그게? 다항함수라고 얘기하지. 현재는 다항함수. 이게 누구냐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등등등등, 얘네가 다 다항함수야. 이런 함수들 다 연결돼 있어. 그치? 그럼 한번 선생님 한번 이렇게 물어봐 볼게요. 이렇게 리미트 x가 3으로 막 가까이 간대. x 3승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누구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게 몰라. 이 효리는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몰라. 그치?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는 어쨌든 다항함수니까 연결 다 돼 있어. 다 돼 있으니까 그래프를 막 그려갖고 어디로 다 가지를 찾을 필요 없이 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3 대입하면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다. 3의 3승 더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플러스 1, 얘가 얘에 대한 극한값이야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오케이? 들은 내용이 잘 이해만 가면 돼요. 문제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풀어오고, 어떤 임의의 함수 fx랑 gx가 있고 임의의 상수값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래. 좌극한, 우극한 똑같고 둘 다 알파야 이거지, 그치? 그럼 다시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막 다가갈 때 gx에 대한 극한값은 베타야. 그럼 좌극한, 우극한 똑같고 다 베타야 이거지, 그치? 그럼 두 값이 성립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성질.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가요. 그때 fx에다가 k배한 요 극한값은 예원아 누구게? 알파 K. 그치? k 알파겠지? 이거예요. 얘가 a 플러스면 얘가 알파, a 마이너스도 알파. 우극한도 k 알파, 좌극한도 k 알파. 그래서 얘는 결과가 k 알파야. 다시 얘기하면은 실수배는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무방하겠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치? 그럼 다시 두 번째, 2번. 한 번에 다 쓸게요,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gx, 요거는 봐봐, a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얘는 알파로 가고 얘는 베타로 가. 그럼 결과는 뭐야? 알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베타예요. 그치? 그럼 요거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상관없이 분리해서 해석을 해도 결과가 당연히 바뀌지 않지 않을까? 요거예요. 그럼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는 막 분리해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얘가 리미트의 성질이다. 오케이? 그럼 다시 3번 가볼게요. 3번. 얘는 분리.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에는 요거예요. gx분의 fx야. 이렇게. 얘는 예원아 분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지?
왜 얘만 따로 써진 거 없어, 그지? 얘는 없어요. 왜 없냐면은 값을 내가 쓰고자 하는 거잖아. 값을 쓰고자 하는 거.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봐. 써보면 누구냐면 얘는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는 게 맞아요. 맞지? 근데 여기는 베타가 0이면은 어때? 분모는 0이고 분자는 어떤 알파야. 이렇게 상수값을 사용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뭐 때문에 성립하지 않냐면 베타가 0인 경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베타가 0이 아니야 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분수로 몫이라고 하지. 분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분모값이 0으로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값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어디 사용하냐면 기본 성질은 진입 판정에서 사용을 해요. 진입 판정. fx랑 gx 함수가 있는데 대소관계 fx보다 gx가 더 커. 같은 것도 없어. 더 커. 요거야. 예를 들어서 치석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y는 fx야. gx야, gx. 그리고 여기다 fx를 그릴 건데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쭉 가서 여기 구멍이 빵 뚫렸다.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여기는 gx가 더 크겠지. 여기 있는 fx보다는. 그치? 수치를 매겨보자면 여기 있는 이 x값을 알파라 하고 요 y값은 베타예요. 요 y값은 감마야 라고 이렇게 한번 매겨볼까? 그러면은 x에다 뭘 넣어도 gx가 더 큰 건 맞아.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다가가고자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사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알파로 막 가까이 갈 때 fx를 구해보잖아. 또 리미트 x가 알파로 막 가까이 갈 때 gx를 구해보잖아. 그럼 얘도 얼마예요? 얘도 베타야. 얘도 얼마야? 얘도 베타야. 맞지? 물론 값은 gx가 다 크지만 다가가고자 하는 근사값은 어떨 수 있냐면 같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명확하지만 리미트를 씌웠을 때는 같은 값이 발생할 수 있구나. 왜? 근사값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봐봐. fx 함수가 있고요. gx 함수가 있고 hx 함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자. 그렇지? 대소관계가 명확하지만 여기다 리미트를 딱 씌우잖아? a로 가까이 갈 때 fx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라고 해서 극한 딱 씌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도 얘가 더 커. 얘가 더 큰 건 맞아.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를 이제 뒤에 가면은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사용할 거고 이렇게 사용이 되지.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막 이 형태밖에 없어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야. 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가 알파야. 근데 요 대소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요 값도 얼마예요? 알파가 될 거고 얘도 알파가 될 거니까 요 사이에 낑겨 있는 요 값도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 돼서 요 결과치가 얼마야? 알파야 라고 해서 구하내는 형태를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중간에 끼어있어 샌드위치 법칙이다.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형태는 얘가 더 맞습니다. 이렇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더 잘 알아야겠지. 형태야. 유형이야. 요렇게. 무조건 요렇게 유형이에요. 대소관계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형이다 라고 기억하면 된다. 샌드위치 법칙이다. 됐지? 이제 문제풀이 한번 가봅시다. 44번을 합니다. 44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골라봐. 이거지,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골라봐. 이거예요. 값이 존재하는 것만.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갈 때 x-3 요 극한값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작은 데서 가까이 갈 때, 큰 데서 가까이 갈 때 값이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요거예요, 요거.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에 대한 x 마이너스 3과 다시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x 마이너스 3이 똑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3 플러스 집어넣고 3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이거 얼마야? 0 플러스잖아. 얘는 얼마예요? 0 마이너스다. 요거에 대한 근사값을 표현했더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봐도 되고, 야 이거 귀찮잖아. 이렇게까지 뭐하러 보냐. 그치? 이거 뭐예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뭐라고 했지? 연결이 쫙 돼 있기 때문에, 그치? 다항함수일 때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는 함수는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값이랑 무조건 똑같아요 라고 해서 얘는 그냥 0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잘 복습 잘 해갖고 오세요. 다시 니은 갑니다. 니은. 니은도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막 가까이 가요. 그때 절대값 x 플러스 2잖아? 선생님 요거 다항함수가 아니네요. 인데 여기 있는 절대값 x 플러스 2도 역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돼 있다고? 연결이 다 돼 있다.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에 대한 극한값은 마이너스 2를 집었을 때 함수값과 동일해요. 얼마? 이거 0이야. 됐지? 연결돼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럼 다시 디귿 갑니다. 디귿. 디귿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요.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다. 야 이거는 못하네. 맞지?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분모가 0, 분자가 0, 뭐 이상한 형태잖아? 그래서 약분을 해야 되는데 약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리해요, 분리. 제일 원초적인 거는 요거예요, 기본이.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함수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함수로 분리를 한다. 1 플러스일 때 분모 변하는 거 없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봐봐. x에다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는 요 값은 어쨌든 양수야. 그래서 누구예요? 양수니까 그냥 나온다. 요겠지? 다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 얘는 어쨌든 1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맞지? 그럼 우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오케이 약분 해서 얼마?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고요. 좌극한을 구할 때 약분 되네. 좌극한을 구할 때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지. 그치? 약분 돼서 얘는 1 플러스 9에 다항꼴이야. 어떻게? 집어넣어 그냥.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얘도 다항꼴이네. 여기다 얘가 변하는 거니까 1 집어넣어.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1이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네? 그래서 여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절대값이 있다고 무조건 안 존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확인. 리을도 한번 가볼까, 리을? 리을은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가요. 5로 가까이 가. 분모는 누구냐면은 x-5가 있고요. 분자는 x-5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치? 이거는 x가 5일 때 정의하지 마! 요거잖아. 함수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y는 x 플러스 5라는 함수인데 x가 5일 때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림 그려서 찾아봐도 상관이 없지만 얘가 5 플러스나 5 마이너스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5 플러스일 때 분모가 0 되는 거 아니잖아. 약분해도 돼요. 그치? 맞지? 그래서 다 쓸까? 리미트 x가 5 플러스일 때나 리미트 x가 5 마이너스일 때나 약분 되니까 그냥 x 플러스 5에 대한 극한값만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얼마? 10. 얘도 얼마? 10이야. 이렇게 해서 두 값이 똑같으니까 극한값 10이야 라고 해도 되고, 야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 작도합니다.
그래프 작도하면 이렇게 생겼어. 쫙 이렇게 쫙 있어서 x가 5일 때 구멍이 빵 뚫려 있다고. 근데 x값이 5일 때 실제로 y값은 10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x값이 5일 때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요 그래프 그린 거지? 요 그래프? 5일 때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5로 다가갈 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값을 물어본 거여서 그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1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해석을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막 했는데 디귿 같은 것도 어렵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 연습을 하러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유형 3번으로 먼저 간다. 유형 3번엔 53번을 먼저 갈 거예요. 연습 같이 할 거야, 같이. 천천히 열심히 풀어줄 테니까 잘 보고 해보십시오. 53번.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에 대한 값과, 그렇지?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에 대한 가우스 x 분해. 이거 분해.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x 요거와, 그렇지? 리미트 플러스.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 x 분해.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한 값을 구해보세요. 요거잖아, 그렇지? 근데 요거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우스는, 아까 전에 양의 소수를 버린 뭐라고? 얘는 정수값이야. 변수야? 아니야. 정수값이에요. 가우스로 나와 있는 거는 값이야, 얘 값이야. 얘도 값이고, 값이다. 그렇지? 해석 먼저. 요거는, 얘는 x가 막 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 가우스 x가 얼마야? 가우스 3 플러스. 양의 소수 버리니까 3이나 되겠지? 3이라는 그냥 값이네. 그렇지? 이 범위 내에서는 값이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다?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막 가까이 갈 때 분모는 3이고 분자는 9 플러스 x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값이야. 알겠지? 일정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 값이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럼 뒤에 있는 거 역시 똑같이 가요.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다가갈 때, 그치? 가우스 x는 누구야? 라고 하면은 3보다 조금 작은 값이잖아? 양의 소수를 버려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지, 이거다. 오케이. 얘는 2라는 값이네. 얘도 2라는 값이겠네. 6 플러스.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4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한꼴이잖아. 다한꼴. 얘도 뭐야? 다한꼴이잖아. 그럼 뭐 하자고? 함수값이랑 똑같다. 3 갖다 집어넣자. 여서 얘에 대한 결과는 3분의 9 플러스 3이에요. 얘 뒤에 있는 거 플러스 2분의 4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치가 답이에요. 라고 하는 거다.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잘 적용하는 게 맞다. 알겠지? 그래서 저기 있는 제 56번을 한번 해볼까? 칠판 지울 또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k로 가까이 갈 때 얘가 알파야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극한값이 있다 이거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리미트 x가 k 플러스일 때에 대한 요 값과 다시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일 때에 대한 값을 직접 구해서 두 값이 같다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x가 k 플러스일 때는 k라는 정수값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지? 그럼 가우스 k 플러스는 얼마예요? k가 문제의 정수래, 정수. 이게 얼마야? k야, k. 이렇게? 그럼 반대로 다시 가우스 k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k보다 조금 작아. 그치? 가우스를 벗고 나오면은 그 k 마이너스 1이라고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우스 2배의 k 플러스는 k보다 조금 큰 값에다가 2배를 했어. 그러면 이 k보다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2K야. 그럼 다시 가우스 2배의 K-라고 하는 표현은 K보다 조금 작은 값에다 2배 했다. 그치? 그럼 2K보다 조금 작겠지. 얼마예요? 2K-1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됐지? 여기까지는 잘 왔겠지? 일단 가우스라는 건 일정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값을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어요. 표현해보면 분모 얼마? K제곱 더하기 X분의 얼마? 2K야. 얘가 우극한을 구할 때 쓰는 함수. 다시 얘도 K-야. 얘 누구? K-1의 제곱 되겠지. 그래서 얘는 K-1의 제곱 플러스 X분의 얘는 2K-1이라고 표현되는 좌극한을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치? 그럼 우극한 구해봅시다. 구해. K 넣었다. 얼마예요? K제곱 더하기 K분의 2K야. 다한꼴이니까 그냥 갖다 넣은 거지. 얘도 다한꼴이가 넣읍시다. 1차잖아, 1차. 얼마? K-1의 제곱 플러스 K분의 2K-1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같아야 돼. 그래야지 알파가 존재하겠지? 그럼 두 개가 같도록 하는 K값을 구해서 집어넣고 알파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해봅시다. 얘는 KKK 하나 약분해서 우극한은 얼마예요? K 플러스 1분의 2가 될 거고요. 좌극한은 잘 모르겠다. 일단 전개부터 합시다. 분모 쫙 펼쳤더니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 분자는 2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일정한 값이 같잖아? 그래서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곱했던 얼마예요? 2K 제곱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같도록 K가 결정해봐. 이거지? 이제 날라가 K 뭐라? 마이너스 3K 상수 뭐라? 마3 그래서 K가 얼마? 1이에요. K가 1이 될 거고 1을 뿅 집었더니 얼마가 된다? 요거에 대한 값이 얼마? 1이라고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K도 1, 알파도 1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역시 똑같이 1, 2 나옵니다. 알겠지? 어떻게 하지 알겠지? 가우스는 그래서 가우스가 나오면은 가우스 먼저 따져서 정수값이구나 라고 매겨놓은 다음에 구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러면은 가우스가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아니지.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가우스 x 구해볼까? 그럼 얘는 정수값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선생님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안 돼요. 요거냐면은 얘는 가우스라는 게 일정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값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얼마예요? 그냥 1이야 1. 그럼 여기 사이에서 극한값을 구하더라도 다 1이야 라고 보는 거야. 봐봐 요걸 토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다가갈 때 가우스 x가 뭐게? 라고 하면은 야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요 사이에서는 다 1이잖아. 그래서 얘를 굳이 막 구할 필요 없이 그냥 1이라고 보자.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뭐 얘는 뭐 없어. 그냥 무조건 1이야. 라고 보자 이거야. 그래서 얘는 정수값을 해석 안 하고 얘네들은 일정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값을 표현하니까 그냥 정수로 매겨놓고 이야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이해만 잘 하십시오. 다시 뒤로. 봅시다. 저기는 57번. 야, 이거 둬도 대부분의 애들은 풀 수 있을 거고, 처음 배우면 좀 풀기 어렵지만,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57번 그림 그리고 같이 시작할 거다. 쭉, 뿅, 쭉, 이렇게. 태호야, 이해가 되니? 응? 뭐라고? 5분 정도 돼? 오케이. 가봅시다. y는 fx. 지금 57번 하고 있어요. 57번. 갑시다.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다시 하자. 57번, 출발. Let's go.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fx는 뭐였다고 줬고, 여기 수치가 다 한 칸이 1이야. 1,
여기 1,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1. 되겠다. 갑시다. gx가 누구냐면, 천천히, gx가 x-2의 제곱이에요. 하나씩 해서 합시다. 아까 했던 거 잘 떠올려가면서 1번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g fx를 구할 거고, 이렇게 다시 뒤에 있는 거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g fx를 구할 똑같네? 구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요거는 선생님 아까 알려줬잖아. 뭐 나는 너 풀어봐 나한테 그러면은 난 이렇게 풀 거야. 이게 귀찮단 말이야. G합성 F 0 플러스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가우스 그려놓고 막 세 가지 관점 보여준 거 있지. 그거예요, 그거. 0 플러스라고, F 0 플러스 얼마인지 구하자. 과정 중이야. F 0 플러스는 0보다 조금 컸을 때에 대한 Y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0 플러스야. 그 문제에서 뭘 구하면 돼요? G 0 플러스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얘가 0 플러스야. 여기 0 플러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0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값이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값의 제곱을 할 거다.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잖아?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999999999 되겠지, 그치?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9999995는 플러스가 됐고, 그치? 값은 어때? 4보다 조금 작겠지, 그치? 얘 얼마야? 4 마이너스야, 4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4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래하면 되겠지? 나는, 선생님은 요게 편해요. 근데 머릿속에 정리 잘 된다면, 밑에 있는 거는 G, F 1 플러스라고 할 거고, 1 플러스. F 1 플러스는 요거네, 그치? 그럼 얘는 Y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조금 더 크네. 여서 뭐예요? 얘는 G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의 제곱이 될 거고, 제곱하면은 9보다 조금 작겠지? 맞지? 여긴 맞지. 가우스가 아니구나. 9보다 조금 작겠지? 얼마예요, 이거는? 9 마이너스야, 9 마이너스. 결과는 얼마예요? 9라고 쓰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관점. 선생님 이거 싫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대세를 따라서, x에 따라서 fx를 결정하고요. 요거에 따라서 gfx를 결정한 겁니다. 타구한 함수는 첫 번째가 f고, 두 번째가 g예요. 똑같아. 이해하는 거야, 똑같이. 얘 뭐냐면, 뭐 구하래? 0 플러스에 대한 거 구하래. 또, 1 플러스에 대한 거 구하래. 함수를 하나씩 매겨놓고 이야기하자. 라고 되는 거고, 0 플러스일 때에 대한 요 결과치는 얼마였지? 아까 0 플러스였지. G함수를 직접 그린다. G함수를 쫙 그렸더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쫙 생겨서, 얘가 2예요, 2. 이렇게. 그리고 요 정도, X값이 뭐가 있어? 0이 있다. 그럼 X값이 0일 때에 대한 Y값은 얼마냐면은 4야, 0,4. 근데 정의역이 0 플러스일 때에 대한 요 결과치가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0 플러스에 대한 결과치는 4겠지. 명확하게는 4 마이너스겠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지? 그럼 결과는 얼마? 얘는 4가 되겠지. 그럼 똑같이 가요. 밑에 있는 거. 1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요 gx에서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요 y 값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1,9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 g함수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컸을 때 y 값은 어디게? 라고 하면 명확하게 누구예요? 9 마이너스지. 결과 얼마야? 그래서 9가 되는 거다. 해석을 요래 가도 저래 가도 다 똑같아요. 해석을 하는 방법은 많지만 누구나 다 요즘에는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가는 게 조금 편할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 교과에 살던 사람이어서 선생님은 옛날 교과는 요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유행 타는 거지. 요거 유행이었다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실제로 요게 해석이 조금 더 쉽고, 요거를 막 처리하기가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요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알겠지? 이 두 가지 관점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합성함수 안 그리잖아?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파악하는 거니까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긴 61번으로 갑니다. 61번. 61번 그래프에 대한 해석 다 해줄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은 풀기가 당연히 어려운 문제여서 같이 할 거예요. 61번 fx 그래프 오른쪽 그린 것 같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데? 이게 몰라. 부정형도 안 배웠잖아. 몰라요가 원래 맞고요. 리미트 x가 t가 무한대로 막 갈 때 이걸 구하래.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 요게 뭐게 요걸 구해보래. 그치? 그래서 요건 어떻게 가냐면 정리야. 얘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해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 1. 쟤는 냅둬.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막 갈 때 f 누구예요? 1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3이야. 이렇게. 이걸 구해볼까 이거지. 그럼 봐봐. t가 계속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 계속 커진다고. 근데 분자는 상수네.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기한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소다. 무한소. 얘만 따지면은 0 플러스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앞에 부를 바꿨잖아?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 얘기한다고? f 1 마이너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어요? 이거 생각보다 좀 나와요. 옛날 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뒤에 있는 거 똑같지? 리미트 해석을 다 할 거야. t가 요번에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갈 때 f 누구야?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이라고 요건데 얘도 역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얘는 t 마이너스 2에 실수배 돼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여긴 얘 분자를 4t 마이너스 8 플러스 9라고 이렇게 바꿔 썼더니 t-2분의 4t-8만큼은 4 t-2분의 9는 냅둬.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막 갈 때 f 4 플러스 t-2분의 9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막 가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f 4 플러스 0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겠구나. 그럼 4에 대한 우극한을 구하고 1에 대한 좌극한을 구해서 결과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지? 부정형에는 뭐가 있냐면 1번 부정형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 있어요. 얘보다 야 분모도 계속 커지는데 분자도 계속 커지네. 그렇지? 이 형태를 얘기하고 교과서적 정의를 보면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있어. 교과서에서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이렇게 써있다. 이게 교과서에 써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화량이 분모의 변화량이지. 변화량이 큰 것으로 한마디로 지금 현재 배우는 거에서는 첫 수가 높은 거로 분모랑 분자를 나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럼 기본에 이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계속 커질 때 분모는 x-1인데 분자는 3x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계속 커지고 분자도 계속 커져요. 그치? 그럼 분모라는 분자를 뭐로 나눌 거냐면 x로 나눕니다. 분모의 변화량이 제일 큰 x, 차수가 제일 높은 x로 나눠요. 나눠보면은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x분의 1이라고 되고 분자는 3x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봐봐. x가 계속 커지잖아? 이거 아까 했던 거지. 얘는 어디에 계속 작아져. 한마디로 분모는 1로 갈 건데 분자는 여전히 계속 커지네. 명확하게는 얼마예요? 1분의 무한대여서 결과적으로 얘는 무한대다. 그렇지? 값이 계속 커지네. 그게 뭐예요? 이거는 발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요거예요. 다시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요번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3x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해볼까? 그러면은 하나만 더 봅시다. 2x 이렇게 x가 계속 커지지 않아? 계속 커져. 얘 무한대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가. 분모의 그 차수가 제일 높은 2차 또는 변화량이 제일 큰 2차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요. x제곱으로. 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1분의 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거 분의 분자는 3에다가 x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근데 x가 무한히 막 가잖아. 그럼 어디가? 빵 가. 얘도 어디가? 빵 가. 0으로 가까이 가. 얘도 0으로 가까이 가.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가 돼요?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분자가 2x야. 어찌 됐든 간에 분모의 변화량이 가장 큰 걸로 x제곱으로 분모랑 분자를 나누겠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누가 되냐면 1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될 거고 분자는 얼마예요? x분의 2가 된다. 이거지. x가 무한대로 막 가. 얘는 0가. 얘도 0가. 얘도 0가. 그럼 분모는 1인데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가네? 그래서 얼마야? 1분의 0꼴이어서 얘는 얼마? 0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요게 부정형을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형태의 교과서적인 거고, 야, 이걸 막 하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거네. 이게 뭐냐면은, 대빵 처리예요, 대빵 처리. 변화량이 큰 애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대빵 처리라고 하지.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1과 여기는 3x에 의해서 1분의 무한대가 나와서 무한대가 됐듯이 요 밑에 있는 애는 여기는 x제곱과 3x제곱에 따라서 요거에 의해서 결과가 3이라고 나왔지, 그치? 다시 맨 밑에서는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에 의해서 얘는 어차피 0가니까 요거에 의해서 1분의 0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0이 됐지, 그치? 그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량이 큰 것만 놓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것만 놓고 보면 되겠네. x분의 3x제곱. 그래서 얼마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너무 무한대야 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밑에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이건 뭐라고? x제곱분의 3x제곱이라 해서 나머지 어차피 연결할 거 필요 없어. 얼마? 3이라고 봐도 무한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귀찮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 나오잖아? 그럼 대빵 처리해서 이야기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요거에 나오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겠지. 분모랑 분자를 딱 봤더니 분자가 차수가 컸더니 분자에 대한 변화량이 더 커서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네. 근데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잖아? 그러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겠네. 다시 분모에 대한 차수 변화량이 더 크잖아? 그럼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다. fx가 있고요. gx가 있습니다. gx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대한 차수를 놓고 이야기했더니 차수 1번 fx보다 gx에 대한 차수가 더 크다 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다항함수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에 대한 결과로 뭐가 나와요? 얘는 0이 나온다. 왜? 분모가 더 변화량이 클 거니까 분자는 무시할 정도로 작아. 얘가 변한다 여서 얘는 0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지. 다시 그 다음 두 개에 대한 차수가 똑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거 땡땡 할까? 땡땡. 요거에 대한 값은 얼마야? 알파야. 그치? 분모랑 분자에 대한 차수가 똑같아요 라고 하면 얘랑 얘를 비교한 거니까 개수 B라고 해서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구나. 얘가 차수가 똑같을 때 이번에는 분자에 대한 차수가 더 크잖아. 이렇게 차수가 크면은 요거에 대한 값은 무조건 어디로 가요? 발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전부 다 탁 써서 때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 기본적인 요거에 대한 형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얘가 첫 번째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었고, 다시 그 다음 두 번째 2번 부정형이야. 2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부정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다. 요거는 예시를 선생님 쫙 써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요거예요. 리미트 야, 무한대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이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거 무한대. 근데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은 아니지. 여기 있는 요 함수가 어쨌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기 때문에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어디게 계속 커져. 얘 부정형이 아니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맞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얘는 뭐야? 그냥 무한대예요. 이 차수가 다르면은 차수가 큰 것 따라가니까 얘는 부정형이라 할 수 없겠네. 그치? 1번 다시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요. 그때 2x에다가 x를 빼. 얘도 어디로 가요?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얘도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놓고 봤더니 야 얘는 그냥 x잖아. 맞지? x예요 x. 얘도 역시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은 뭐밖에 없냐면 루트를 달고 있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어떤 형태?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마이너스 x에 대한 형태일 때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준다. 이렇게. 얘는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비교가 불가능해요. a랑 b에 따라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정형은 얘만 해당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은 언제 차수가 같고 그리고 그 차수에 대한 개수까지 같은 경우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 발생이 되고요. 차수가 다르면은 부정형 아니고 개수가 달라도 부정형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거면은 다 부정형이에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요. 무한대로 막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x야 라고 돼 있으면 얘는 부정형이 아니라고. 앞에 있는 거에 엄밀하게 따졌을 때 차수가 몇 차냐면 1차야. 개수가 1이고 뒤에 있는 거는 차수가 1차인데 개수가 얼마야? 2잖아?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 아니라 변화량이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얼마?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 되려면은 차수도 같아야 되고 개수까지 같아야지 부정형이 완성이다. 됐지? 그럼 그 다음 선생님 이게 부정형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면은 요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얘는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리화를 시킵니다. 유리화를 시켜서 식을 쫙 정리하잖아? 그럼 두 번째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부정형이 나와요. 그럼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결과가 된다. 오케이?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 요걸로 유리화자 얘는 루트 플러스 x를 분모에도 분자에도 동일하게 곱했더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분모가 누구냐면 분모가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x분의 얘는 유리화가 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 되겠지? 그럼 누가 돼요? a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지. 맞지? 그럼 봅시다. 얘는 분모 1차고 분자 1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적으로 일단 분모 차수 제일 높은 게 1차잖아. x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 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x 나눠요. 그 루트 안에 들어가서 제곱이 나눠질 거고 얘는 1 더하기 얘는 x분의 a 더하기 얘는 x제곱분의 b 고 얘 뒤에 있는 거 1 얘는 누구예요? a다. 얘 플러스 x분의 b가 되겠지. 이렇게 x가 무한대로 막 가니까 넉방 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분의 a가 정답이다. 됐지?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 나와요? 2분의 a라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다시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루트가 있어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할 때는 차수 낮은 거 한 지붕 안에서 차수 낮은 거 다 버려.
그치? 1차 놓고 얘기할 거잖아. 차수 나는 거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야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고 2번 다음부터는 그냥 선생님 갖다 대놓고 활용할 거예요. 요걸 딱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부정형이네. 결과가 얼마예요? 2분의 2야. 근데 계산해줬잖아. 이렇게. 오케이? 저 형태가 됐을 때는 무조건 2분의 2예요. 선생님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냥 외워줘서 니한테 소개해 주는 거다. 알겠지? 그럼 다시 볼까? 선생님 요거 말고 형태 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순서가 바뀌었다.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얘랑 똑같잖아. 그치?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2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무난히 좋아요. 그럼 다음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야. 요거에 대한 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만들자. 요거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x 빼고 얘 마이너스 묶어서 x 빼면 똑같지? 이렇게. 그렇지? 여기 얼마야? 2분의 a야. 요거 얼마야? 2분의 c야.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c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편하니까 갖다 쓰자고. 요 증명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막 하다가 내가 외워진 거는 진짜 많이 나와서 그냥 갖다 놓고 쓰는 게 편하니까 외워진 거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야. 이렇게.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결과 가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에요. 태워안돼 부정형입니다. 다시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저 함수극한에 너무 잘 맞는 거는 0분의 0꼴 부정형이야. 부정형. 0분의 0꼴 부정형.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적분에서 많이 나와. 이거는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 함수의 역할에서는 0분의 0꼴이 부정형이 주지. 0분의 0꼴 부정형이 주예요. 3번 은꼴이라고 하지. 0분의 0꼴 부정형이다. 이거고 명확하게는 뭐가 맞냐면 무한소 분의 무한소 꼴 부정형이 맞습니다. 이거지, 그치?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를 선생님 설명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요거 부정형을 풀었어. 어떤 거 풀었냐면은 이런 거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거 했던 거야, 앞에서. x-1분의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치? 이거 아까 어떻게 했었지? 이 약분, 그래서 얼마야? 2야. 이렇게 했었잖아. 선생님, 맞아요. 가겠지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x값이 1일 때 구멍이 빵 뚫려 있어. x값이 1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y값은 0이었겠지? 그치? 미안, 2였겠지? 이렇게?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뭐야? 그 값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다가가고자 하는 값을 물어본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약분에도. 그래서 결과는 그냥 다가가고자 하는 값은 여기에서 뽑아내면 돼요.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지금 뭐 했냐면은 0분의 0꼴은 0이 되는 요소를 명확하게 소거하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은꼴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0이 되게 하는 요소를 소거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찾는 게 0분의 0꼴 부정형이다. 태호야, 안 돼요. 됐지? 요게 제일 쉽지? 제일 쉬워요. 0분의 0꼴. 다시 네 번째 부정형입니다. 네 번째 부정형.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꼴 부정형이다. 부정형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한소라는 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가 될 수 있고, 무한대라는 거는 무한소분의 상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재해석해 보자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저형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어떻게 해석돼요? 앞에 있는 무한소 냅둬. 뒤에 있는 무한대꼴이 무한소분의 상수꼴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얘는 뭐예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부저형이기도 하다. 그치? 은꼴 부저형이야. 그래서 여긴 얘가 나오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예요. 그치? 형태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여기 우리 함수 역할을 주로 하는 게 무한대로 갈 때보다는 어떤 상수로 가까이 갈 때야. 상수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은 얘처럼 해석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그럼 얘로 하는지 얘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야, 앞에 있는 건 무한소로 가는 게 뒤에 있는 게 무한대로 가네?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식정리야, 식정리. 식정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으로 문제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식정리가 사실상 끝입니다. 라고 하는 거다. 됐지? 선생님이 극한에 대한 몇 가지 더 관점만 얘기해주고 이제 문제풀이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가우스의 가우스. 이번엔 가우스 관점이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할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x 이건 얼마게? 라고 하면 얼마일까? 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 가우스는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이잖아. 그래서 x가 얼마인지 몰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래서 x는 요 x에 대한 양의 소수를 버린 정수값과 소수값의 합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알파는 당연히 양의 소수겠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과 작은 어떤 양의 소수다 이거야. 아무리 변해도 0, 1 사이에서 쭉 왔다 갔다 하는 애야 그냥 알파는. 그러면은 가우스 x라는 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관점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해석이 안 돼. 그럼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히 막 갈 때 루트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x야. 물론 알파는 0하고 1 사이는 어떤 값이겠지? 그치? 근데 요 상수가 얼마가 되든 여기는 b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있어? 없어. 결과치를 구할 때는 a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저긴 저 결과치를 얼마나 쓰면 돼? 아까 전에 열심히 했잖아, 그지?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오케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요거고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돼. 문제는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x가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는 그냥 가우스 없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무방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야.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은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막 가요. 0으로 막 갈 때 x분의 6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야. 요건 얼마일까? 또 리미트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분의 6에다가 곱하기 x분의 3분의 x는 얼마일까?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가우스에 대해서 요거면 끝나요. 없어. 이제 없어. 요거는 x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치? 0 플러스일 때는 요게 얼마예요? 0. 그치? 0 마이너스일 때 얼마예요? 이게 플러스 할까? 그냥 플러스 하자, 플러스. 0 플러스일 때 얘가 얼마지? 그냥 가우스에 대한 결과가 0이라는 정수값이야, 얘가. 0 될 거라고. 얘가 무한대를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예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아니라 0이야. 계속 커지는 값이든 뭐든 0 곱하면 다 얼마 돼요? 0이에요. 얘는 0이 됩니다. 얘가 되는 거고. 얘는 0, 정수값 0 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좀 다르지. 얘는 이렇게 놓을까? 얘도 0 플러스로?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쫙 발산해요. 그지? 그럼 요거는 얘가 무한대로 쫙 발산하니까 아까 그거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에 대해서 양의 정수와 정수와 양의 소수로 분리해서 표현했고 바깥 표현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구했듯이 이 속에 있는 정의역이 무한대로 막 가는데 가우스가 씌워져 있다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가? 안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x분의 6이라는 값이 정수부분과 양의 소수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가 가까이 갈 때 어떻게 한다고? 이 가우스 요거는 제 빼기 알파잖아. x분의 6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곱하기 3분의 x를 하는 거예요. 정리해봤더니 얘가 리미트 x가 무한히 막 갈 때 저 했더 얼마야? 2야 2. 이렇게 했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알파 x인데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가니까 너 어차피 0이에요. 결과 얼마야? 2다 2. 맞지? 그럼 봐봐. 그럼 결과를 좀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x가 뭐 0 플러스를 하든 무한대로 뭔 상관이야. 여기 안에 있는 게 무한대로 쫙 가잖아? 그럼 가우스를 지우고 풀어도 결과는 무조건 똑같다 이거예요. 무한대로 갈 때.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양의 소수를 그냥 달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고. 그게 아니야. 어떠한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 0으로 가든 1로 가든 가까이 가. 그럼 요거는 가우스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얘처럼 0이야! 라고 한 다음에 해석하는 게 맞다. 얘는 떼버려도 돼. 근데 특정 값으로 가는 거는 떼면 안 돼요. 얘도 떼버려도 돼. 무한대로 가잖아. 없다 생각해도 어차피 결과 똑같이 나와. 여서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극한값에서는 가우스는 없다 생각해도 결과는 무조건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